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FTA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했을 때 장사치 논리도 불리하면 깨라. 혼자 한번 서볼 수 있다. 상대방의 패가 뭘까? 험악한 소리 나옵니다. 우리의 레드라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테스팅, 1, 2, 3, 테스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나프타와 한미 FTA 등 교역국과 맺은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re going to stop the ridiculous trade deals that are taking everybody out of our country and taking companies out of our country. 미국 측은 심각한 무역 적자를 지적하면서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어떠한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이익의 균형입니다. 통상 협상가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참여정부 때는 장관직을 가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는데 요번에 왜 그 똑같은 걸 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신기했던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국가가 불면 가는 거거든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다 전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심플한 개념인데 장사치 논리로 협상에 임해라. 그리고 불리하면 깨라. 그 원칙을 지키고 우리 협상팀도 그 원칙을 지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오늘 한미 양국이 회의를 열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측이 한미 FTA 발효 후 상품 수지 적자가 협정 이전의 2배로 늘었다며 FTA 개정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한미 FTA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한미 FTA는 오히려 양측의 이익 균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호 간의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본 공동의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을 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간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험악한 소리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언급을 못할 정도로 험악한 단어들과 말들이 나오고 라이트하이서 무역대표가 저하고는 맨 처음에 관계가 매우 안 좋았었죠. 처음으로 그 화상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밥맛 떨어지는 김현종 본부장 때문에 술 한 잔 해야 되겠다. 그것도 술도 알코올 도수가 매우 강한 걸로 좀 한 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에 53%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는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미 FTA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란 것은 백인 중산층 몰락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통상 정책과 통상 수단을 산업 정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FTA,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것을 폐기하겠다 그랬을 때 완전히 블러핑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병행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국 측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폐기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요구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폐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무리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느니 차라리 이건 우리가 폐기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겠다. 저는 그때 한때는 미국하고 이 FTA를 깨야 되겠구나. 이 협상을 깰 수가 있다. 근데 그 깰 수 있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지만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미국하고의 무역 비중, 의존도가 63%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역량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혼자 한번 서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제 상대방 라이트하이서 무역 대표한테 단 조건이 small doable package, 소규모로 타결 가능한 패키지로 협상을 하자.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달리. 그래서 그게 그쪽에서 상대방이 수용이 돼가지고 픽업 트럭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 안전 기준,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자 국가 소송 ISDS 그리고 232조 철강 이런 몇 가지만 가지고 FTA 협상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Moon for instructing his trade negotiators to work closely with us to quickly pursue a much better deal.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이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근본 합의를 통해 철강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 교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으며 기존에 합의한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또 주요 쟁점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이나 원산지와 관련한 미국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와 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 가운데 가장 먼저 면제됐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이익을 취득할 때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또 우리가 양보를 안 한 것이 있는지 이것도 또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레드라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농업에 대해서 협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깨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협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자동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부품의 가치의 35%를 미국산 부품을 사용할 의무 같은 것을 의무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레드라인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협상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가가 어떤 큰 일을 완성시키려면은 국운이 따라야 됩니다. 작가 세네카가 언급했듯이 운이 따르려면은 preparation, 준비, 플러스 opportunity,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준비를 120%를 해야지만 그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야지만 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수고라는 그 단어에 좀 강조하고 싶은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운이 따라서 타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협상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습니다. 라이트하이서 대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제 뒤에는 두 세대 만에 세계 무역 6강을 이뤄낸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게 협상의 정권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협상가로서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로부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유무역에서 지금 관리무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이게 지속될 조류인데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시작한 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이제 갔죠. 서로 간에 정확히 읽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오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주력 산업을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가지고 이것을 한 단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불리는 분야가 이제 그 플랫폼입니다. 한국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미래의 통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한테도 국익,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기여를 해야지만 후세대들이 편하다. 우리 후세대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그것에 대한 협상을 시키지 말자. 지금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미래를 예측을 해서 항상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항상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솔루션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평시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전시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단재 신채호가 언급했듯이 우리 협상가들은 세상을 상대로 해서 잘해서 결과를 얻어야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원칙을 항상 지키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